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 초등수학을 시리즈로 진행하는 초개념 수학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실체를 파헤쳐라 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닌 이상한 나라의 도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성인이 도형을 초, 중, 고 12년간 배웠으니까 초등학교에 나오는 내용 정도는 눈 감고도 알겠죠. 그런데 일반 성인 중 90% 이상이 초등학교에 나오는 도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도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도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자기 이름이 이도형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보아도 그 아이도 역시 도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도형이 뭐길래 실컷 공부해놓고 대한민국에서 도형이 제대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것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실컷 벌초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야, 이 묘가 우리 할머니 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도형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등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1. 각은 도형일까요? 아닐까요? 2. 다음 중 도형은 몇 개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1. 각은 도형일까요? 아닐까요? 학부모와 아이들은 각은 도형이 100%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은 절대 도형이 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각은 삼각형과 같이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도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형은 틈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2. 다음 중 도형은 몇 개일까요? 도형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1, 2, 10번이고 4개인 경우는 1, 2, 4, 10번이 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3번은 사방이 막혀 있지만 구불구불한 곡선이기 때문에 아니고 4번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네 모퉁이에 각이 없기 때문에 아니고 5번은 삼각형에 선분이 붙어 있어서 아니고 6, 7, 8, 9번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지도 않고 점,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도형은 간단합니다. 사각형과 같이 선분으로 둘러싸인 다각형만이 도형이고 원만이 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형만이 도형이라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형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눕니다. 일반 선생님들도 평면 도형은 도형이나 원과 같이 두께가 없는 도형이라고 설명하고 입체 도형은 직육면체와 같이 두께가 있는 도형이라고 설명합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하니 도형은 다각형이나 원이라고만 생각하죠. 1. 각은 도형일까요? 아닐까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은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짐승의 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각이라고 부릅니다. 각은 왜 도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이상합니다. 다음 중 도형은 몇 개일까요? 답은 10개 모두 다 도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상합니다. 그럼 도형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에서는 도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모형을 위치, 모양과 크기만으로 생각했을 때 점선, 면, 입체 또는 이들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도형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운 기억이 있는 도형의 3대 기본 요소를 알아봅시다. 점은 이론적으로 크기와 모양은 없고 위치만 나타냅니다.
점은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표현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제가 점을 찍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점을 무한히 찍어서 모으면 선이 생깁니다. 굽은선이나 고든선 모두 위치, 모양, 크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도형입니다. 면은 선을 무수히 그어서 보여서 면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것도 도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입체는 면을 무한히 쌓으면 입체가 됩니다. 모든 입체는 다 도형이 되죠. 따라서 점선면, 입체는 모두 도형입니다. 점선면, 낙서를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위치, 모양, 크기 중 하나만 나타낼 수 있으면 도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선면, 낙서도 모두 도형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위치, 모양, 크기만 덧붙여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제가 말한 것이라고는 위치, 모양, 크기라는 단어만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수학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음은 선과 면, 면과 면, 면과 낙서, 면과 입체의 조합도 도형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각도 도형입니다. 도형을 정리해 봅니다. 교재에 나오는 반듯한 다각형이나 원 정도만 도형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것이죠. 당연히 각은 각 도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시 틀린 것입니다. 기존의 도형의 정의를 초개념 수학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위치, 모양과 크기 중 하나만 나타낼 수 있으면 도형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다 도형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현재 중1 교과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확실하게 이해됩니까? 뭔가 찜찜하죠?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도형의 3대 요소만 말하고 도형이 확실히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니 머릿속에 떠오른 무언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낙서가 도형인 이유를 쓰시오와 같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형의 정의를 알 수가 없죠. 아무튼 문제나 시험에 나와야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사회 시간에 국가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의 3대 요소이니까 무조건 외워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운영궁에 고종과 맹성황후 가리를 재현하는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통 혼례를 보여주려고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간 거죠. 저녁에 아이들에게 보았던 것을 물어보니 결혼 행사는 기억이 없고 연못의 큰 잉어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체험 학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연못의 큰 잉어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생님들이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수학을 어렵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가리 행사를 보여준 것이죠. 그렇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는 다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 즉 연못 속의 잉어에 맞추어 쉽게 핵심 개념을 가르치면 됩니다. 만약 고등정석을 가르친다면 선행을 전혀 안 한 중간 수준의 중1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핵심 개념을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수학이 어렵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선생님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면 됩니다. 저는 항상 중등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초등 4학년 학생 수준으로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초등 3학년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냥 유치하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연구해서 핵심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실제 도형의 정의도 몇 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서 수업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분 만에 아이들 머릿속에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수업을 전달해 줍니다. 제가 설명한 도형의 정의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학은 아주 쉬운 과목입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친다면 수학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수학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다음 3회차에서는 고등수학 정석을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외우지 않고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예를 들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암기 없이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우지 않고도 개념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엔 쉬운 것 같아도 18년간 맨땅에 헤딩해 가면서 어렵게 연구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청을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항상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구독, 좋아요, 골든벨을 누르시면 더 질 높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